어제는 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내가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자 H는 나를 스토킹 및 주거 침입으로 고소를 바로 진행했다. 결국 내가 제출한 소장과 증거는 다시 나에게 되돌아와 나를 스토킹 범죄자로 만들어버렸다. 이번 주 월요일에는 사이버 범죄 수사대 2팀 수사관으로부터 또 전화를 받았다. H가 또 고소장을 접수해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이야기였다. 이미 브런치 글에 대해서 고소가 진행되어 조사를 받았는데 왜 또 조사를 받아야 되냐라고 물었다. 경찰은 지난번에는 글 3개에 대해서 고소를 했고 이번에는 브런치 글 5개에 대해서 고소를 했다는 것이었다. 이미 게시글 관련 민사소송에서 내가 승소를 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형사고소를 또 진행해 나를 괴롭히고 있다. 고소를 해서 무혐의가 나온다고 해도 H에게 손해보는 일은 없기 때문에 H는 변호사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고소를 하고 있는 고소왕이 되어 있었다. 그들이 접수한 고소장을 살펴보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오니 피고소인을 철저하게 수사하시어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혀 있다. 나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한다. 참 기가 막힌다. 하지만 그들이 작성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는 내가 스토킹을 하지 않았음을 이미 보여주고 있다. 그들이 첨부한 글에는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적혀 있다. 여기에 스토킹 행위를 정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타인을 따라다니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불안감 혹은 공포심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H와 상간녀는 증거 수집을 할 때 그들을 따라다닌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때 그들은 소장을 받고서야 자신들의 행위가 증거로 수집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스토킹은 상대가 따라다닌다는 것을 알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그들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은커녕 벌건 대낮에 사람이 많은 길거리에서 상간녀가 다 늙어빠진 H의 궁둥이를 길거리에서 쭈물떡거리는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었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을 따라다닌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을까? 그들은 자신들을 따라다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애초에 증거 수집은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 H의 변호인이 스토킹법에 대한 법률이라고 해서 자료를 첨부하는데 자료를 첨부하면서 그것이 스토킹에 해당되는지 검토도 하지 않고 고소장을 쓴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이렇게 한 것인지 만약 알고도 고소를 했다면 나라면 이런 법률 내용을 첨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혹시라도 모르고 썼다면 H는 변호인부터 바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나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이야기를 먼저 시작했지만 우선 그들이 고소한 사실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라며 내용을 확인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스토킹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나는 항의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또한 H의 오피스텔 주차장에 들어가서 증거를 수집했다며 주거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H의 오피스텔은 1층에 상가가 있고 또한 인근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정기 월주차 사업을 하는 등 오피스텔 거주민이 아니더라도 주차장에는 어떤 차량도 주차비만 내면 들어갈 수 있다. 거주민만 철저하게 주차할 수 있는 아파트와는 다르다. 정말 변호인은 이 사실을 모르고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고소장을 접수한 것인지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고 나를 정말 엄벌에 처해달라고 글을 쓴 것인지 변호인의 양심이나 능력이 의심스럽다. 나는 그렇게 약 1시간에 거친 경찰 조사를 마쳤다. 경찰 조사에서는 언제 결혼을 했는지 등의 사건의 배경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 누가 봐도 고소인은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자신의 아내를 상대로 행했으며 불륜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증거 수집에 문제가 있다며 나를 힘들게 만들기 위해 고소를 한 것이다. 나는 수사관에게 내가 3건의 고소를 당했고
이혼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나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다가 나는 스토킹법이 상간 행위를 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은 아니지 않냐고 감정에 복받쳐서 소리 질렀다. 수사관은 지금까지 이런 판례가 없기 때문에 조사를 하고 검찰에 넘겨야 한다며 나를 안쓰럽게 쳐다봤다. 나는 정말 감정이 치밀어 올라 그곳에서 눈물을 흘렸다. 정말 울고 싶지 않았었는데. 고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조차도 확인하지 않고 고소를 하면 그냥 조사실로 끌려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 사실을 아주 잘 아는 H는 아주 야비한 방법을 쓰고 있다. 나는 그동안 뉴스에서 이상한 사법제도 때문에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을 받지도 않는 모습을 보며 분통을 터뜨리는 피해자를 보면서 그들만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다. 다른 사람들처럼 그저 그 사실에 안쓰럽게만 생각하며 가해자에 대한 지나치게 약한 처벌에 답답함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냥 잊혀지는 일일 뿐이었다. 나는 그냥 현실에 순응하고 살았을 뿐 정의 같은 것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다. 이런 일을 겪고 나는 처음 깨달았다. 왜 사람들이 억울해서 시위를 하고 긴 세월을 싸워가며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지를. 어이없는 사건으로 가족을 떠나보낸 그들이 왜 생업을 접으면서 시위를 하며 싸워나가는지에 대해서 크게 공감을 하지는 못했었다.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사실을. 나는 소중한 사람을 잃을 정도로 그들처럼 큰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니지만 경찰서에서 죽어야지 법이 바뀌냐고 소리를 칠 정도인데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뉴스에 제보를 하기로 결심을 했다. 배우자의 불륜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은 수없이 많지만 이제는 증거 수집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다. 배우자의 불륜을 확인하여 소송을 하고 싶어도 이제는 나와 같이 고소를 당하는 일이 두려워 증거를 찾지도 못하는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다. 간통죄가 없어지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으로 바뀌었지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신 것과 같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손해배상액은 오히려 소송을 하면 마이너스가 되어버린다. 그래도 그들의 불륜을 입증했으니 괜찮다라고 나 역시 스스로를 위로하고 끝내버리면 앞으로도 이런 일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법을 개정해야 하는 자들은 이런 일에 관심이 없으니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리를 내어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데 작은 역할이라도 해야겠다. 나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의감이 있지도 않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다. 하지만 내가 경험하고 피해본 일을 이후 또 다른 사람들이 나와 같은 일을 겪지 않게 하려면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 많은 분들이 공룡아빠라는 분에게 제보를 하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영상을 보고 너무 놀랐었다. 예전에 물어보살에 나오셨던 분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그 영상을 통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몇 달 전에 그분 영상을 보고 나와 비슷한 일을 겪고 계셔서 정말 많이 울었었다. 아이와 함께 살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공룡아빠가 대신 싸우고 계신 것을 보게 되었다. 그분이 왜 공룡아빠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나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법이 가해자를 처벌해주지 않으니 위험한 일을 대신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해야겠다고 난 다짐을 했다. 난 이제 시작이다. 난 어제 상간자 위자료를 HA 법무법인을 통해서 받았다. 항소를 할 줄 알았는데 그들도 상간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소송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돈을 입금했다. 책정된 위자료와 지급일까지의 이자 28만 737원과 소송비용 2분의 1을 보내왔다. 승소를 하게 되면 상대 측에서 변호사 비용을 낸다고 알고 있었지만 금액이 이렇게 현실과 큰 차이가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 소송 비용은 7만 500원이었다. 이게 맞냐고 다시 물으니 사무실에서 맞다며 내역서를 확인하라고 줬는데 전체 비용의 2분의 1이니 그냥 각자 부담인 것이다. 법원에서 정한 변호사 보수는 현실과 차이가 많이 났었다. 대체 이건 언제 책정을 한 것인지. 승소를 하면 변호사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 기대를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다. 그들의 상간행위가 완벽하게 입증되었으니 난 이 판결문과 상간녀와 H가 데이트를 하면서 사용한 연구비,
학교 윤리위원회에 보낼 계획이다. 의사로서 병든 아내를 버리고 외도를 시작한 그의 모든 악행을 학교에 알릴 것이다. 앞으로 H는 의사가 되어 환자를 살펴야 하는 학생들을 교육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학생을 가르치게 된다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를 하는 의사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 피해는 환자들이 보는 것이 되기 때문에 H와 같이 아픈 사람에게 가혹한 행위를 한 자를 학교에 근무하게 그냥 두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학교에서 이 사실을 은폐하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연구비 사용에 대해서 경찰 고소를 함께 진행할 것이다. 언론에서 관심을 가질지는 모르겠지만 뉴스에도 제보를 함께 할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불러볼게. 남편, 지금까지 나 괴롭히느라 즐거웠지? 이제 내가 보여줄게. 앞으로 네 모든 날이 흉흉할 거야.